새벽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십 명의 발소리, 칼을 빼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 1895년 10월 8일 경복궁 건천궁. 한 여인이 궁녀들 사이로 숨어들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왕비의 복장을 벗어던졌습니다. 어디 있느냐? 일본어가 섞인 고함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인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달아날 곳이 없었습니다. 이 궁궐 어디에도 저기, 저 여자,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여인은 마지막 순간 칼을 든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분노로 칼이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녀가 쓰러진 뒤에도 칼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부수듯이 지워야 할 무언가를. 시신은 마당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장작 위에 놓였습니다. 기름이 뿌려졌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냄새가 퍼졌으며 아무도 그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재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일본이 조선의 왕비를 죽였다. 그러나 오늘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하필 그녀였을까요? 조선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쥔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칼은 한 여자를 향했을까요? 왜 일본은 왕비 한 명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M153 고전 이야기는 역사를 한 편의 영화처럼 풀어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1866년 한양의 어느 허름한 한옥. 16살 소녀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궁녀들이 그녀의 머리를 빗겼습니다. 붉은 옷을 입혔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소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화려했지만 텅 비어 보였습니다. 마마,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소녀, 아니 민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궁궐로 가는 가마.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선택되었는지를. 집안이 몰락했기 때문에, 정치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권력을 탐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말 잘 듣는 며느리, 조용한 왕비,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민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궁궐의 첫날 밤, 고종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15살, 왕이라는 이름만 가진. 민 씨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아니구나. 고종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대원군에 대한. 그날 밤 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찰했습니다. 이 궁궐에서 누가 진짜 왕인지를. 3년이 흘렀습니다. 민 씨는 완벽한 왕비처럼 보였습니다. 대원군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궁궐의 규칙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만족했습니다. 역시 잘 선택했어. 조용하고 얌전한 왕비야. 그러나 밤이면 민 씨는 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궁궐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 돈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고종과 이야기할 때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오늘 대전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아버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고종은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민 씨는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씩 하나씩 권력의 구조를 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왕은 상징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권력은 구조를 만드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대원군은 그 구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민 씨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종을 진짜 왕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1873년 봄, 대원군의 권력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원 철폐로 유학자들이 분노했습니다. 호포제로 양반들이 불만을 품었습니다. 경복궁 중건으로 백성들이 고통받았습니다. 민씨는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밤에 만난 것은 대원군에게 불만을 품은 대신이었습니다. 대감, 전하께서는 이미 성년이십니다. 언제까지 대원군께서 섭정하시겠습니까? 낮에 만난 것은 자신의 친척이었습니다. 고종께서 친정하실 때 당신이 힘이 되어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사람을 모았습니다. 고종에게는 더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어느 날 밤 민씨가 고종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왜 왕처럼 행동하지 않으십니까? 고종이 놀라 그녀를 봤습니다. 민씨의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두려우십니까? 신하들이 두려우십니까? 전하, 두려워하면 평생 왕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십시오. 민씨는 고종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873년 11월, 대전에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고종이 일어섰습니다. 과인이 친정을 선포한다. 대원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하, 그것은 아버님. 고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러나 주십시오.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원군은 천천히 고종을 봤습니다. 그리고 민씨를 봤습니다. 민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원군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잘못 골랐다는 것을. 대원군이 물러나자 민씨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친척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민승호, 민겸호, 민영익, 민영환. 하나씩 조정의 요직에 앉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외척 정치다. 왕비가 나라를 좌지우지한다. 어느 날 대신 하나가 민씨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마마, 백성들이 외척 정치라 비난합니다.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민씨가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대감,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대원군께서 권력을 주셨을 때 누가 그를 도왔습니까? 그의 형제들이요, 측근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외척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점이 있다면. 민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제가 여자라는 것뿐입니다. 대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권력이란 혈연이라는 것을, 신뢰란 피로 맺어진다는 것을. 그녀에게는 군대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으며 집안 배경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비난받더라도. 1876년 어느 여름날, 민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마, 대신 하나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일본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내용은 불평등합니다. 민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수백 년간 조선을 지켜주던 중국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서양 오랑캐들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일본이 달라졌다는 것을. 마마, 어찌하시겠습니까? 민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에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 청나라도 일본도 러시아도 하나만 믿으면 우리는 그들의 꼭두각시가 됩니다. 민씨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저들을 서로 싸우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약한 나라가 사는 법입니다. 균형 외교.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1882년 여름, 궁궐에 비명소리가 울렸습니다. 반란이다. 군인들이 쳐들어온다. 90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민씨 정권의 대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민씨를 죽여라.
민 씨는 궁녀와 함께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머리를 잘랐습니다. 남자 옷을 입었습니다. 마마, 어디로 가시렵니까? 충주. 하오나. 살아남아야 합니다. 민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살아야 복수합니다. 충주로 가는 길. 민 씨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잡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람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끝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민 씨는 결정했습니다. 청나라의 도움을 청하기로. 한 달 후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대원군은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민 씨는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청나라 군사들이 한양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청나라 관리 위안스카이가 조선의 내정을 간섭했습니다. 고종이 민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한 것이오? 민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치렀습니다. 1884년 겨울, 궁궐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불이야. 혼란 속에서 칼이 번쩍였습니다. 개화파 청년들이었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그들은 민씨 정권의 대신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을 개혁한다. 청나라의 간섭을 끝낸다. 민 씨는 다시 한번 숨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궁녀들 사이에서 또다시 칼이 나를 향한다. 그러나 3일 만에 청나라 군대가 쿠데타를 진압했습니다. 개화파 청년들은 일본으로 도망쳤습니다. 민 씨는 또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밤 민 씨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번이나 칼을 피했습니다. 2번이나 도망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고종이 들어왔습니다. 중전, 괜찮소? 민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청나라만으로는 안 됩니다. 무슨 다른 카드가 필요합니다. 민 씨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러시아입니다. 1880년대 후반, 민 씨는 러시아 공사를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흥미롭군요, 왕비마마. 우리에게는 항구가 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군사력이 있습니다. 러시아 공사가 웃었습니다. 솔직하시군요. 솔직해야 합니다. 약한 나라는 거짓말할 여유도 없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왕비가 러시아를 끌어들인다. 청나라를 버리고 러시아와 손을 잡는다. 일본 공사관에서는 분노했습니다. 저 여자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조선에서 러시아 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왕비가 문제입니다. 민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쪽에만 기대면 먹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줄타기를 했습니다. 점점 더 가느다란 줄 위에서 1894년 여름,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 땅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모두가 청나라가 이길 것이라 믿었습니다. 거대한 중국이 작은 일본을 어떻게 못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이 이겼습니다. 압도적으로. 민 씨는 전쟁 소식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마마, 물러가시오. 하오나, 혼자 있고 싶습니다. 모두가 나간 뒤 민 씨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400년간 조선을 지켜주던 중국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조선 위에는 일본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1895년 봄, 일본 공사관. 새로 부임한 공사 미우라 고로가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조선 장악계획. 그의 손가락이 한 곳을 찍었습니다. 문제는 왕비입니다. 왕비요? 네. 저 여자가 계속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미우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왕은 약합니다. 대신들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다릅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제거합니다. 예, 왕비를 제거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미우라가 냉소했습니다. 왕을 죽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국제적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왕비 한 명, 그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조선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보이게 만들면 됩니다. 1895년 가을, 미우라는 조선의 반민씨 세력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원군도 만났습니다. 대원군, 왕비가 나라를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대원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왕비만 없어지면 조선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대원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낭인들이 모였습니다. 칼을 갈았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10월 8일 새벽, 궁궐로 들어간다. 왕비를 찾는다. 그리고 미우라가 말을 끊었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한다. 10월 8일 새벽 4시, 민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누구 없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 씨는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국문이 열렸습니다. 일본군과 낭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원군이 앞장섰습니다. 왕비는 어디 있느냐? 궁녀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호위 군인들이 저항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건청궁, 민 씨는 재빨리 결정했습니다. 내 옷을 벗어라. 마마, 빨리. 민 씨는 궁녀와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궁녀들 사이로 숨어들었습니다. 칼을 든 남자들이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왕비가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남자들이 궁녀들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민 씨는 고개를 숙이고 떨었습니다. 제발. 그때였습니다. 저기, 궁녀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민 씨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왕비마마십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민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칼을 든 남자들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민 씨는 그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일본 낭인들, 그리고 조선 사람들, 너희들. 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은 조선 사람이 아니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칼이 번쩍였습니다. 민 씨는 마지막 순간 하늘을 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칼이 내리쳤습니다. 민 씨의 시신은 마당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장작 위에 놓였습니다. 일본 낭인 하나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궁녀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고종은 건청궁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중전은 어디 있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종은 창밖을 봤습니다. 연기가 보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중전. 며칠 뒤 조선 조정은 발표했습니다. 왕비 민 씨를 폐위한다.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음란하고 투기가 심했다. 고종은 그 문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일본이 시킨 말이었습니다. 왕비를 폐위하고 모욕하고 그녀가 죽을 만했다고 말하라고. 전하, 서명하셔야 합니다. 전하. 고종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살아있는 왕의 서명이 죽은 왕비를 모욕하는 문서에. 그러나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외국 공사들이 목격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기록했습니다. 신문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의 왕비를 살해했다. 국제적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러시아가 분노했습니다.
미국이 항의했습니다. 영국이 규탄했습니다. 일본은 형식적인 재판을 열었습니다. 실행범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증거 불충분. 판사가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1896년 2월 11일 새벽. 고종은 궁녀 옷을 입고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목적지는 러시아 공사관이었습니다. 왕이 자국의 궁궐을 버리고 외국 공간으로 도망치는 일, 치욕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종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궁궐이 보였습니다. 그가 버린 궁궐, 그가 지키지 못한 궁궐, 중전, 고종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오. 그날 고종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비 민씨를 포기한다. 새로운 시호를 내린다. 명성황후. 죽어서야 황후가 된 여인. 살아서는 왕비였지만 죽어서는 황후가 된 여인. 어느 날 밤 궁녀 하나가 건천궁 터를 찾았습니다. 그날 밤 민씨를 배신했던 궁녀였습니다. 그녀는 민씨의 시신이 불탄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녀는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만약 그날 밤 그 궁녀가 밀고하지 않았다면? 만약 러시아가 더 빨리 개입했다면? 만약 민씨가 살아남았다면? 조선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조선은 선택지를 하나 잃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았습니다. 고종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은 서명했습니다. 칼을 목에 댄 채로 1910년 한일병합. 조선이 사라졌습니다. 500년 왕조가 끝났습니다. 고종은 왕이 아니라 이태왕이 되었습니다. 왕도 아닌 사람. 명성황후가 죽은 지 15년 만이었습니다. 그녀가 막으려 했던 미래였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했던 결말이었습니다. 그녀가 싸웠던 적들이 승리했습니다. 명성황후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외척 정치는 부패를 낳았습니다. 균형 외교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개혁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남자였다면? 만약 그녀가 왕이었다면? 그 실수들은 어떻게 평가받았을까요? 대원군도 실수했습니다. 쇄국 정책으로 조선을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를 칼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개화파도 실수했습니다. 급진개혁으로 백성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궁궐에서 난도질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종도 실수했습니다. 우유부단으로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불태우지는 않았습니다. 명성황후만 달랐습니다. 그녀의 죄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죄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권력을 쥐었다는 것, 여자가 정치를 했다는 것, 여자가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 명성황후를 비련의 여인으로만 기억하는 것은 쉽습니다. 불쌍한 왕비, 일본에게 죽임당한 여자. 그러나 그것은 그녀를 다시 한번 지우는 일입니다. 명성황후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권력을 만들었습니다. 대원군을 물리쳤습니다. 두 번의 반란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날 밤 칼은 한 여자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칼이 진짜로 겨눈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선택지였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명성황후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나라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선은 결국 사라졌습니다. 개혁을 완성하지도 못했습니다. 외척 정치는 부패로 얼룩졌습니다. 평화를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전쟁과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약자가 권력을 쥐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완벽하지 않은 선택밖에 없을 때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실패가 예견된 싸움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명성황후는 이 질문들에 자신의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명성황후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드라마에서 그녀는 비련의 여인입니다. 교과서에서 그녀는 외척 정치의 주범입니다. 뮤지컬에서 그녀는 민족의 상징입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아니, 모두 맞지만 불완전합니다. 명성황후는 복잡한 인간이었습니다. 영리했지만 실수도 많았고, 용감했지만 두려움도 있었으며, 강했지만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그녀를 이해하려면 1895년 10월 8일 새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궁녀들 사이에 숨어 떨고 있던 그 순간으로, 칼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눈을 감지 않았던 그 순간으로, 그 순간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분노했을까요? 체념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칼이 다가왔을 때 민 씨는 고종을 떠올렸을까요? 어린 왕이었던 그 소년을, 자신이 왕으로 만들려 했던 남자를, 아니면 대원군을 떠올렸을까요? 자신을 선택했지만 자신에게 패배한 남자를, 아니면 조선을 떠올렸을까요? 자신이 지키려 했지만 지키지 못한 나라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녀는 끝까지 눈을 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칼날을 똑바로 봤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명성황후는 패자일까요? 나라를 잃었고 목숨을 잃었으며 명예까지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입니다. 1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녀를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그녀를 기억합니다. 여전히 그녀에 대해 질문합니다.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칼을 든 사람들일까요? 그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조선을 삼킨 일본일까요? 그들도 결국 패배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졌습니다. 그러나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녀의 승리일지도 모릅니다. 명성황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권력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 외교는 힘의 게임이라는 것. 약한 나라의 비극. 여성에 대한 편견.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기억하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용기라는 것입니다. 명성황후는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용감했습니다. 실패한 정치인이었을지 몰라도 끝까지 싸운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M153 고전 이야기는 역사를 새로운 시선으로 조명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1895년 10월 8일. 그날 새벽 경복궁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그 연기를 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소문이 퍼졌습니다. 왕비가 죽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감히 크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조선은 달라졌습니다. 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더 깊이 침몰했습니다. 15년 뒤 조선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입니다. 나라는 사라졌지만 그날 새벽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 흩어졌지만 기억은 남았습니다. 역사책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 시해. 짧은 문장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한 여자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왕비로 시작해서 스스로 권력을 만들었고 끝까지 싸웠으며 결국 칼에 쓰러진 여자.
명성황후를 비련의 여인으로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녀를 또다시 지우는 일입니다. 그녀는 정치인이었습니다. 불완전했지만 용감했던,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마지막 질문 하나. 그날 새벽 칼이 내리쳐지지 않았다면 조선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역사의 만약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줄지도 모릅니다.